안녕하십니까. 여성을 위한 1인 기업 창업 가이드를 맡은 사랑과 직업연구소의 정도영입니다. 네, 저는 직업 상담과 커리어 컨설팅 분야에서 15년간 일을 해왔고요. 현재 1인 기업으로 7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강의할 내용은 제가 올해 9월에 출간했던 창업비용 2만원 1인 기업으로 살아남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축약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인 기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부터 드시나요? 아마도 이게 자영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 혹은 1인 기업? 이건 낯선 세계 얘기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이런 1인 기업과 관련된 질문을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는 형태로 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하나 한번 볼까요? 가장 많이 얘기들을 하시는 거는 1인 기업의 아이템에 관한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보면 3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아이템이 1인 기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혹은 왠지 나와는 다른 세상 얘기 같다. 특별한 전문성이 없으니까 라는 얘기, 또는 내가 관심 있는 것이 과연 비즈니스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어떤 아이템이 1인 기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초점을 조금 전환시켜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창업이든지 대부분 창업에는 창업의 3요소라는 것이 있죠. 바로 자본, 아이템, 창업주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사실 1인 기업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템이 아니라 창업자죠. 일단 1인 기업의 삶의 방식 혹은 1인 기업이 가져야 될 마인드, 이런 것들이 개인에게 잘 맞느냐가 우선적으로 관건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나랑 다른 세상 이야기 같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 전문성을 너무 고차원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뒷부분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것은 비즈니스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사실은 이제 존재하는 모든 콘텐츠는 이제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뭐 때문일까요? 네, 바로 최근에 인터넷이 받쳐주는 기반 환경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콘텐츠들은 이제 비즈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이 그림 뭘로 보이시나요? 네, 토끼와 거북이 같나요? 혹시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두 번째 이야기 있는 거 아세요? 잘 아시다시피 토끼는 동물 역사상 유례가 없는 짓을 했습니다. 거북이에게 달리기를 해서 진 최초의 토끼가 됐으니까요. 이게 동네방네 소문이 나면서 토끼는 사실상 왕따로 혼자 지내게 되는데요. 시리에 빠져 있는데 어느 날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야, 너 이대로 이렇게 토끼의 삶을 끝낼 거냐? 네가 잠만 안 자면 거북이한테 질 일이 뭐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붙어볼 것을 권합니다. 토끼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잠만 안 자면 질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과 거북이한테 찾아갑니다. 나는 도저히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살겠다. 한 번만 더 붙어서 명예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다오라면서 윽박지르죠. 한참을 고민하던 거북이가 얘기를 합니다. 좋아, 네가 정 그렇게 원한다면 한번 다시 재시합을 하자. 단 지난번엔 네 마음대로 했으니까 이번엔 내가 코스를 짜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시합이 재개됩니다. 땅 하자마자 토끼는 언덕을 쏜살같이 달려 올라갑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거북이는 이제 출발선을 넘고 있는 거죠. 잠도 안 옵니다. 이제 게임은 끝난 거라고 생각한 토끼가 앞을 보는 순간 앞에 뭐가 펼쳐져 있었을까요? 네, 아마 짐작을 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이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사실은 제가 제 딸에게 주려고 지어낸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지어낸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죠? 세상에 거북이에게 토끼와 언덕에서 경주를 하라는 것은 굉장히
비이성적인, 그죠? 좀 문제가 있는 대결이죠. 반대로 토끼에게 거북이와 강에서 경주를 하라는 것도 미친 짓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토끼와 거북이처럼 전혀 다르지는 않지만 토끼에게는 언덕과 같고 거북이에게는 강과 같은 자기만의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1인 기업과 관련한 전문성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자기 영역, 상대적으로 자신에게서 가장 뛰어난 영역, 혹은 절대적으로 누군가와 비교해봐도 조금 더 양호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영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무엇이 1인 기업의 일이 될 수 있을까? 사실은 저는 이번에 9월 달에 책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1인 기업들을 많이 만났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영역이라고 한번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만나본 이런 다양한 영역들은 이미 대부분 1인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살면서 만나는 모든 관심 대상은 콘텐츠가 될 수 있고, 이 콘텐츠가 있으면 누구라도 1인 기업에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인터넷이라는 환경이 모든 세상을 감싸고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은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연년생으로 낳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 디자이너로 웬만큼 잘 나가고 있던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경력 단절 상태로 들어가게 되죠. 이분은 그런 과정에서 임신 동안에는 자신을 위한 태교 인형, 그리고 아이를 놓고 난 다음에는 아이들이 갖고 놀 수 있는 애착 인형 같은 것들을 바느질을 이용해서 만들었었습니다. 이른바 태교 인형, 애착 인형, 그리고 바느질 성장 앨범이라는 것들까지 만들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그냥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블로그나 카페 같은 데서 올리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이거 팔면 안 돼요? 라는 제안이 온 겁니다. 뭐 안 될 거 있겠습니까? 팔았죠. 그 다음에 좀 지나니까 이거 DIY 직접 내가 할 수 있게 재료를 좀 정리해서 파시면 안 되나요? 라는 제안이 왔었고, 또 그에 맞춰서 팔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거 교육을 또 해주시면 안 돼요? 직접? 이런 제안이 왔었고요. 그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아예 본인이 문화센터 같은 곳을 직접 접촉을 하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넓혀 갔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책도 쓰고 전문가로서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또 아예 이런 것들로 자격증을 만들면 어떨까요? 라는 제안이 왔었고요. 자격증을 만들고 그 이후에 최근에는 결국 사회적 기업으로 창업까지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분의 과정에서 저희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요, 이분은 자신이 잘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분은 캐릭터 디자이너이긴 한데 사실 바느질 쪽에서는 스스로 재능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쪽에 초점을 맞췄냐면 디자인을 이용해서 디자인 자체가 예쁘고 사랑스럽고 하되 만드는 과정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춘 거죠. 본인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활용하신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분이 처음부터 인형을 만들어 블로그에 올렸을 때는 그것이 비즈니스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을까요? 아니죠. 그건 단순히 일종의 취미였고 또 어떤 심심한 것에 대한 반작용이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이라는 환경이 받쳐주면서 세상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되고, 인터넷의 특징은 너무나 잘 아시죠? 사람이 모이면 대체로 비즈니스가 성립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어엿한 사회적 기업까지 창업을 하시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내가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를 좀 아셔야 되겠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은 크게 4가지 정도를 다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도구와 기계, 이른바 사물을 활용해서 일을 하는 작업들이겠죠. 그 다음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들, 사람을 지원하고 설득하고 또는 치료하고
가르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 아이디어, 어떤 창의적인 생각들 혹은 예술적인 작품들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영역이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 자료, 숫자 같은 것들 이른바 꼼꼼함을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다루는 분야, 데이터를 다루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분야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은 과연 어떤 쪽의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네, 도구와 기계를 다룬다면 제조, 공예, 혹은 뭐 최근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3D 프린터 같은 것들 이런 쪽과 관련한 것들을 1인 기업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제작 같은 것들을 직접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가깝겠죠. 그 다음에 사람을 다루고 지원하고 설득하는 작업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실까요? 네, 아마 1인 기업 쪽에서도 가장 많은 대표적인 분야 중에 하나일 텐데요. 교육이 여기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복지나 상담, 지원 업무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건 떨어져 있다기보다도 한꺼번에 뭉쳐져서 1인 기업의 롤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보나 자료를 다루는 분야를 보면 이른바 정보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인포플래너라고 그러죠. 어떤 개인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정보들을 잘 가공해서 정리해서 제공하는 사람들 혹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빅데이터 관련 일자리 같은 것들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쪽을 다루는 쪽은 문화나 예술 쪽 분야에 있는 분들, 그리고 최근에 미디어, 특히 온라인 쪽 유튜버나 SNS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쪽의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이겠죠. 혹은 글쓰기를 기반으로 하는 사람도 이쪽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인간의 어떤 재능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한쪽으로만 쏠려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 영역 중에서 2개 혹은 3가지를 커버할 수도 있고요. 또 약점이라는 영역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잘 결합이 될 때 나는 어떤 쪽에서 활동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인 기업을 위한 콘텐츠가 되려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될까요? 콘텐츠는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습니다만 좀 쉽게 정의를 하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정보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서비스, 제품을 만드는 것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로서는 우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제품, 서비스, 정보라야 합니다. 단 여기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죠. 예컨대 제가 강의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사진을 강의하시는 분을 뵌 적이 있는데 그분 제목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DSLR 부럽지 않은 핸드폰 사진 찍는 법이었거든요. 이 강의가 꽤 인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렇듯이 뭔가 대단히 고답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흥미를 가질 만하고 그것이 우리 실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충분히 컨텐츠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품 판매, 교육, 컨설팅 혹은 체계 출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좀 더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최근에 1인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든 여기 말씀드린 판매, 교육, 컨설팅, 책 출간 같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요. 결국 이 중에 어떤 것이든지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하다면 여러 영역을 다 활용하실 수 있다면 좀 더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쉽고 명확하고 직관적인 것이 대중성을 가진다는 것이죠. 사실 1인 기업과 관련된 것이 얘기를 들을 때 너무 복잡하면 사실은 개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흥미를 곧잘 잃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죠. 제목이 복잡한 거 골라보신 기억이 혹시 있으신가요? 대부분 무엇이 됐든지 아주 쉽고 명확할 때 우리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분야의 참여자가 많을 때는 그들과 경쟁할 수 있는 차별화가 필요하죠. 1인 기업과 관련해서 가장 좀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영역들입니다. 예를 들면 여행이 그렇고 영화가 그렇고 혹은 음식이 그럴 겁니다.
이런 곳에서는 워낙 참여자들도 많다 보니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관심 이런 것들만으로는 사실 차별화를 시키기 쉽지 않죠. 굉장한 에너지와 집중력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또 그 속에서도 또 다른 차별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여행 쪽에 종사하고 있는 지인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분은 뭐 아름다운 길을 찾아주는 사람, 또는 어떤 분은 100만 원짜리 해외여행, 또는 개인 맞춤형 해외여행,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주 테마로 내세우면서 1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처럼 점점 더 세분화된 경쟁력을 위해서 세분화된 작업들이 진행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1인 기업은 어떤 수익 모델들을 가질까요? 제가 아까 제품 판매, 교육, 컨설팅, 책 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한 사례를 보죠. 자, 커피라는 컨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수입을 낼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직관적으로 하나 떠오르시는 게 있죠. 바로 카페 운영입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볼까요? 이분의 경우는 사실은 실존 인물이고 시골에 커피숍을 차리신 분이신데 이분은 정확히 얘기하면 카페도 카페인데 보시는 것처럼 농원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농원에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게 비즈니스화했죠. 물론 카페를 직접 운영하면서 바리스타 교육 같은 것도 함께 진행을 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예를 들면 카페 운영을 통한 수입, 커피 농원 체험을 통한 수입, 그리고 커피 농원에서 나오는 커피 묘목을 판매하는 수입, 그리고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셨을 때 커피 농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교육 혹은 카페와 관련된 바리스타 교육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분은 실제 SNS는 그렇게 활발하게 쓰고 계시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여기에 SNS란 날개까지 달 수 있다면 굉장히 파워풀한 수익 모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기에 커피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키워드를 한번 넣어보시면 어떨까요? 실은 아까 말씀드린 제품의 판매, 교육, 컨설팅, 그리고 책의 출간은 뭐 SNS와 같은 것이라고 연장선상에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다양한 수익 모델을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럼 질문 둘. 1인 기업은 과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크게 두 가지 고민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인 기업 시작을 위한 준비 작업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말씀을 드리자면 뒷부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해당 시장에 대한 이해와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두 번째, 1인 기업으로 진입을 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릴 수 있는 큰 영역으로 나누자면 인적 네트워크의 지원, 전문가로 포지셔닝 하는 작업, 그리고 공개 경쟁을 뚫거나 영업 활동을 하는 것,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해와 자격 증명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을까 하면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일이 만들어지고 그 일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있는가라는 문제에 초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그 분야에서 일이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하면 그 일을 딸 수 있는지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대부분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낯선 분야로 진입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도 이 부분이죠. 예를 들면 저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강의 쪽으로 진입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은 강의를 할 수 있는 역량은 될 수 있을지언정 도대체 어디서 일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경험을 해보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생각보다 높은 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결국 이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과연 일하는 분야에서 진입하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전혀 낯선 분야에서 진입하는 것이 나은가라는 것이죠. 어느 쪽일까요? 네, 당연히 시장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면 일하는 분야에서 진입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선택이, 유리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혀 낯선 분야에서 진입한다는 것은 사실 시장에 대한 이해도 없을 뿐더러 좀 전에 말씀드린 인적 지원도 받기 어렵다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시작점을 잠대서 굉장히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자격증명을 한번 볼까요? 자격증명은 크게 보면 성과나 경력 혹은 학위 그리고 온 오프라인 지명도를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볼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격증명이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 강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사람에게 강의를 주어야 하는, 이 사람이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하는 시장에 진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것은 인적 네트워크의 활용입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특히 그 분야에서 이미 일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이런 전문가들은 사실 대부분 개인이 소화하기 힘들 정도로 일을 넘치게 받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네트워킹을 형성하면서 이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다면 진입에 있어서 장벽을 훨씬 낮출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지명도를 활용한 전문가 포지셔닝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분야에 책을 낸다든지 아니면 SNS 등을 통해서 꾸준하게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본인이 전문가임을 어필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은 혹시 어떤 네트워킹을 통해서 일이 들어왔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일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필수적으로 함께 병행해 나가야 됩니다. 다음으로 공개 경쟁을 뚫는 것이 있을 텐데요. 공개 경쟁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개 경쟁은 특히 공공 분야의 공개 경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데요. 1인 기업 중 굉장히 많은 다수들이 공공 영역에서 나오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정 프로젝트들은 일정 시점이 되면 매해 공개 경쟁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가 지원을 하게 된다면 본인에게 어울리는 프로젝트를 찾아서 참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업활동인데요. 이 영업활동은 당연히 일이 나올 만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을 알리는 작업이 됩니다. 다만 초기에는 분명히 필요한 작업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자신이 직접 찾아가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일을 주는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오게 만들 수 있는 작업, 이것들이 바로 1, 2번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연히 이것들은 개별적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쓸 때 좀 더 위력이 발휘된다는 것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셋, 1인 기업으로도 돈을 벌 수 있나요? 사실은 이건 제 자신이 제 주변 지인에게서 들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1인 기업 돈 많이 못 벌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좀 당황했었습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질문이 나올 줄은 몰랐었거든요. 보통 이 질문에는 너무 적거나 불규칙한 수입으로 힘들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도 비즈니스일 텐데 혹시 돈을 못 벌어서 망하면 타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죠.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저는 1인 기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인 기업은 어쩌면 수입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희망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쪽의 일이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장표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비즈니스라면 망하면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인 기업은 기본적으로 시작에 큰 돈을 필요로 하지 않죠. 제가 냈던 책 제목이 창업 비용 2만 원 1인 기업으로 살아남기란 책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리뷰어들이 창업 비용 2만 원이란 게 일종의 낚시 아니냐라는 책에 대한 리뷰를 남겼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는 그건 낚시는 아니었고요. 실제 제가 창업을 하기 위해 들인 비용은 명함값 2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건 저한테는 사실인 거죠. 다행히 노트북은 있었으니까요. 1인 기업, 특히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1인 기업은 시작 시점에 큰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큰 미덕이고요. 그리고 큰 돈을 벌지는 못할지언정 지금 같은 비상시국에서도 개인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고정비가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한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인 기업으로 일하는 것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제 경우라면 저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제가 공공기관에 근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공공기관을 두 곳을 다녔는데요. 저는 공공기관이 좀 힘들었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에는 뭐 여러 가지 가치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저는 자율성과 변화에 대한 욕구가 좀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에서 자율성을 찾고 변화를 찾는 사람은 사실은 좀 그 일을 해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공공기관은 변화가 일어나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자율이 아니라 철저하게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제게는 채워지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것이 좀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1인 기업은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되 모든 구성을 혹은 일의 방식은 제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제게는 충분한 만족을 준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저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갖는 것에 대한 애착이 큽니다. 내 방식대로 배우고 실험하고 전달하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제겐 큰 매력이었죠. 그리고 시간적 여유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과연 1인 기업이 시간적으로 여유롭냐라고 얘기한다면 꼭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직장인에 비해서 조금 더 풀타임으로 묶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나름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변화가 주는 즐거움이 있는데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1인 기업은 대체로 만나는 대상이 매번 바뀝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성격도 조금씩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제게는 제 삶의 방식을 제가 결정하고 채울 수 있다는 장점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네, 다음 아쉬운 점으로 얘기를 하자면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 경제적 불안정성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특히 1인 기업을 시작할 때 초창기에 개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만약 1인 기업으로서 일을 받는 것이 일정 수준에 오르게 된다면 예를 들어 한 5년 정도 이상을 일을 꾸준히 해온 상황이라면 그때부터는 일이 생각보다 총량 기준으로는 연말에는 비슷해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린다라는 그 말과 비슷한데요. 어떤 기회를 놓치더라도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경제적 안정성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좀 일을 꽤 해본 경우에야 이런 마음을 가지시게 될 것인데 다만 경제적 불안정성이 모든 1인 기업에게 항상 언제나 쫓아다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가장 힘든 점은 사실은 2번이었습니다. 일과 일상생활이 혼재된다는 것인데요. 주로 집이나 바깥을 이동하면서 언제든지 일이 있으면 움직이다 보니 일상생활과 섞이면서 사실은 마치 24시간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좀 제어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데요.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아마도 시간을 명확하게 분할해서 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에 혼자 일하는 외로움은 저는 이건 오해인 것 같습니다. 저는 혼자 일하기는 하지만 또 혼자 일하지 않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개인들이 맡을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팀을 이뤄서 들어가야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양한 기업과 함께 일을 하기도 하는데요. 결국 1인 기업이 제대로 활동한다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생각하는 어떤 일종의 편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신가요? 1인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으실 것이고 짧은 시간 이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확신을 가지기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필요한 분이 계시면 제가 뒷부분에 제 블로그나 SNS로 연락하실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 기업은 굉장히 매력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또한 굉장히 많은 오해를 사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죠. 누군가 특별한 사람, 좀 별난 사람들이 하는 영역, 이런 심리적 장벽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강의가 그런 심리적 장벽을 조금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헨리 포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건 할 수 없다고 믿건 언제나 당신이 옳다라는 것이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하죠. 사람은 자기가 믿는 만큼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디까지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능성을 얼마나 보고 계신가요? 이 강의가 여러분의 가능성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길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혹시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신 분은 제 블로그에 글을 남겨주시면 답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인 기업 창업 가이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